동지들, 슬기원의 작가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9년 합계 출산율 0.92명, 전 세계 198개국 중에서 198위. UN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가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아이 안 낳는 혹은 못 낳는 나라.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에서도 유독 특별히 아이 낳아 키우기 어려운 직업이 있으니 바로 방송작가입니다. 슬기원의 작가생활, 오늘은 방송작가들은 도대체 왜 애를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건지, 방송 현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원의 작가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원의 작가생활, 저는 헬마우스고요.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조사가 올해 이제 11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합계 출산율이 이제 이번 조사에서는 과연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떨어질 건가? 이게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애 낳아서 키우기 힘들다.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 작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 현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방송 일도 해내고 계신 작가님을 오늘 특별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힘들다는 엄마, 게다가 그 힘들다는 방송작가, 이 두 가지를 오랫동안 이제 겸업을 해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아이가 10살이어서요. 네. 그동안 좀 어려운 일이 많으셨겠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저를 존경한다는 후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나를 존경하니? 네. 내가 감히 존경의 대상이 되니? 그랬더니 아이 낳아 키우며 방송작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방송작가 후배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후배 작가들, 네. 좀 어린 작가들이 보기에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방송작가를 했지라는 이렇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있나 봐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말 쉬운 길은 아니었다, 쉬운 일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후배들이 보기에는 이 직업의 이 환경이라는 게, 업무 환경이라는 게 아이 낳아서 키우면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항상 저 자리에 계셔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말았어요. 네, 저희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은 오늘 이제 원래 출연해주시기로 하신,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 방송 작가를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전국과 관련이 있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게 돼가지고 일단 제가 억지로 우리 국장님을 또 앉혀놨습니다. 국장님도 방송 작가는 아니지만 그 워킹맘이시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8살 된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슬기원의 작가생활, 언제나 이제 그 작가님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엑기스 2편을 먼저 추려봤습니다. 일단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작가인데요. 결혼은 했지만 도저히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데, 최근 이직하려던 한 방송사 면접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능력과 이력을 인정받아 사실상 일하게 될 뻔했는데 느닷없이 결혼 여부를 확인하더군요. 결혼을 했다고 답하니 혹시 임신 계획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임신 출산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써야지 합격할 수 있는 분위기였어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작가와 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면접관이 만삭의 여성 PD였는데 말이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 15년차 작가입니다. 늦은 나이 임신으로 쉽지 않았던 지난 10개월. 정규직이라면 너무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산전 혜택은커녕 임신으로 일에 방해해주지 않으려고 더 노력해야 했습니다. 유산 위기도 있었지만 쉴 수도 없으니 그저 참아야만 했습니다. 출산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방송 작가에게는 출산 휴가조차 참 어렵습니다. 산딸이 가까워 오면서 자연히 그만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방송 작가들은 애 낳고 원래 하던 프로그램 계속 할 수는 없는 걸까요? 두 분의 이제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출산 양육을 위해서 이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권리, 이걸 소위 이제 모성권이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면은 그것도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연히 받고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이 작가들의 어떤 모성권 실태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했죠, 지금. 노조가 이제 2017년 11월 11일에 이제 출범을 한 이후에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뭐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모성권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가 한번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 1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저희 방송작가 222명을 대상으로 모성권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문항을 돌리고 실제적으로 퍼센트를 살펴봤는데, 네. 또 한편 저희가 이제 이런 황당한 사례를 겪었던 사례를 직접 적어달라고 해서 네. 이제 저희가 받았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만으로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출산이 인사상의 불이익이 되는, 이거 매우 흔했고, 또 이제 출산 과정에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비하받거나 뭐 능력이 없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차별받는 그런 발언을 듣는 경우도 되게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례들을 모아놓은 내용들을 같이 좀 보고 있는데, 진짜 이게 지금 2000년대, 2010년대의 상황이 맞는지 좀 놀라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임신만으로 자진 퇴사를 종용하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네요. 방송 작가가 임신한 거를 위에서 좋아하지 않는다. 도대체 그놈의 위는 어디야? 위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스토막은 아닐 거잖아. 위가 어디냐고 도대체 말을 하란 말이죠. 네. 정확하게 고소 고발이라도 하게.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부녀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흐려진다. 특히 애엄마는 같이 일해본 적도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고, 직접 들은 이제 그 저희 이 하나하나의 사례들인 거죠.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직접 이 경험치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것도 애를 하나 이상 낳겠다는 거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다. 누가 그러냐고 도대체. 에? 똑똑했던 작가들도 애를 낳고 나면 멍청해지더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진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지난번에 맞네요. 그 지방 작가님 출연해줬을 때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비슷한 거. 한 PD가 저희 후배 작가한테 네. 방송 중에 갑자기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났대요. 작가는 임신하면 안 된대. 왜요? 그렇게 물었더니 머리가 나빠진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어디가 농담이에요? 그거 어느 포인트지 도대체? 농담이? 그래서 그 후배가 네. 제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와, 참 참담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2018년 그 하반기에 네. 진행된 조사예요. 지금 뭐 시점으로 따지면 한 1년 한 6, 7개월 좀 전에 이루어졌던 실태 조사인데, 네. 아주 다소나마 네. 그 뭐 미투 분위기도 있고 등등 네. 해서 조금 나아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런 발언이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강한 발언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많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이게 지금 1968년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2018년 조사인데, 네. 이 기가 막히는 발언들과 인식들, 이게 무슨 산업화 시절에 결혼하면은 퇴사하는 게 자연스럽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어떤 최소한의 존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사례들, 이런 발언들이야말로 방송 작가한테 모성권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그 모성권과 관련해서 제일 이제 첫 번째 했던 실태조사의 첫 문항이 네. 임신 출산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이 있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 방송 작가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던 프로그램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소위 말하는 자유 의사 말고 환경, 직업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게 10명 중에 무려 7명이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둘째를 낳아도 되나? 혹은 첫 한 명이라도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결혼 언제쯤 해야지? 출산은 내가 몇 살 때 하고 내가 아이 낳으면서 키우면서 내가 방송 작가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선택권이 없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70%다. 그게 이제 방송 작가 현실이다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축복받아야 할, 축하를 받아야 할 결혼과 임신이 자기 경력의 어떤 제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건데 네.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방송 작가 직업이라는 구조 본질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단히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밤샘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되게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직종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자꾸 생활 리듬이 바뀌고. 네네 그렇죠. 그런 그 직업적 특성도 사실은 좀 이제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리랜서라 보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도적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해고의 비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인사상 불이익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작가 유니온이 지난 이제 2018년에 시행했었던 조사를 가지고 작가들의 모성권 실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 방송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이미지 국장 외에 한 분 더 모시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모시지 못한 그분께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미만을 쉬었다고 하는 사람이 70% 가까웠어요. 산후조리원 갔다가 바로 복귀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방송 작가들의 이런 스타일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이런 세계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고 미국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도 2년을 썼거든요. 너무 근데 충격적이어가지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